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4시간 전 저는 확신했죠. 한국의 교통 그저 서울 지하철 정도겠지. 영국 BBC 본부도 유럽 특파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개발도상국 수준일 거야. 한국에 도착한 첫날 그는 형형색으로 칠해진 도로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21세기의 색깔선이라니. 아직도 페인트 따위로 교통을 관리한다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 단순한 선이 그의 오판을 전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바꾼 크레파스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입니다. 뉴욕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통 시스템 컨설턴트였죠. 아니, 제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뉴욕 금융가 38층에 있었어요. 통일리창 너머로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저는 매일 아침 세계 각국의 교통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단어들이 제 일상이었어요. 브라이언 자네 정말 천재야.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제가 설계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뉴욕의 출퇴근 시간을 평균 17분 단축시켰어요. 센서 3만 개, AI 카메라 5,000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2024년 10월 어느 날 저는 회사 전체 임원진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였어요.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도시 교통 시스템. 차량들이 서로 통신하고 중앙 AI가 모든 흐름을 제어하는 거였죠. 인간의 판단은 오류투성입니다. 저는 자신만하게 말했어요. 평균 반응 속도 0.7초, 판단 오류율 23%.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0.001초 만에 완벽한 결정을 내립니다. 인간이 운전대를 잡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제 미래는 빛나 보였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국제교통 컨퍼런스 초청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국토교통부에서 보낸 거였죠. 저는 편지를 대충 후보고 비웃었습니다. 한국, 거기서 뭘 배우겠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시아를 얕잡아 봤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요.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도 결국 서구 기술을 모방한 거라고 생각했죠. 기술 모방국들의 쇼 정도겠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럽 지사의 동료 줄리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도 같은 초청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류이치 자네도 받았나? 한국 거 말이야. 줄리앙의 목소리에서 조롱이 묻어났어요. 응, 받았어. 솔직히 시간 낭비 같은데. 나도 그래 들었어? 한국이 도로의 색깔선을 그어서 교통 문제를 해결했다나 봐. 유치원생 색칠 놀이도 아니고 저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첨단 기술만이 답이라고요. 컨퍼런스 참석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상사가 막았습니다. 류이치 가서 우리 기술을 알리고 와. 좋은 기회야. 결국 저는 출장을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진심은 따로 있었죠. 가서 그들이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오는 거야.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 교통 시스템을 미리 조사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서울의 고속도로를 살펴봤어요. 복잡한 분기점들, 얽힌 도로들, 그리고 그 위에 그려진 형색의 선들. 이게 뭐야? 비효율의 흑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색깔선이라니. 21세기에 페인트로 교통을 관리한다고 말도 안 됐어요. 저는 제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AI 기반 완전 자율 교통 시스템 인간 판단에 정말 완벽한 제목이었어요. 사진 자료도 넣었죠. 센서, 카메라, 통제 센터. 이게 진짜 기술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1시간 동안 저는 줄곧 생각했어요. 제 시스템이 얼마나 우월한지,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인간의 감각이나 직관 같은 건 구시대 유물이라고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최신 AI 기술 논문을 읽었어요. 제 세계는 논리와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제가 믿는 전부였어요. 이성적 사고만이 정답이야.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 저는 그 믿음을 단 1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인파의 바다였어요.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여러 언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시끄러웠어요. 류이치 이쪽이야. 줄리앙이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벌써 도착해 있었어요. 이 혼돈 좀 봐. 줄리앙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공항부터 이 모양이야.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지. 파리 샤를드골 공항이랑 비교해봐. 거긴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도 모두가 자기 갈 곳을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흐름이 있었죠. 착각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렌터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차를 빌리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직원은 친절했지만 저는 불만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앱으로 5분이면 끝났을 텐데. 자, 이제 호텔로 가볼까? 줄리앙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았죠. 우리는 공항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고속도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봤어요. 도로 위에 그려진 선들, 분홍색, 녹색, 노란색, 파란색, 형색색의 선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크레파스로 그어놓은 것 같았어요. 저게 진짜로 쓰는 거였어? 저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웃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실제로 쓰겠어? 하지만 여기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줄리앙은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800m 전방에서 우측 두 번째 차선으로 진입하세요. 이후 1.2km 직진 후 좌측 세 번째 분기점으로 복잡했어요. 저도 이런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운전 중에 들으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는 달랐어요. 분기점이 가까워지자 녹색 선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강남 서울 방향이라고 표지판에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굵은 녹색 선이 이어졌죠. 줄리앙은 내비게이션 안내를 듣고 있었지만 저는 그 녹색 선을 보고 있었어요. 선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우리가 가야 할 차선을 가리켰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비게이션보다 직관적이었어요. 줄리앙, 저 녹색 선 따라가 봐. 뭐 선? 응. 저기 줄리앙은 반신반의하며 녹색 선을 따라 차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비게이션의 복잡한 안내 없이도 우리는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 이거 좀 편한데? 줄리앙도 인정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녹색 선은 계속 이어졌어요. 차선을 바꿀 때마다 분기점을 지날 때마다 선은 명확하게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유치하고 비유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줄리앙이 말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 선 나쁘지 않던데 초보자를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자율주행이지. 저런 원시적인 방법은 곧 사라질 거야. 줄리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그 선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분홍색, 녹색, 노란색 단순했습니다. 너무 단순했어요. 그런데 왜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걸까요? 내일 컨퍼런스에서 확인해야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컨퍼런스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어마어마했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 최첨단 시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줄리앙이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VIP석에 앉았을 때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제 앞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있었고 동시 통역 이어폰도 지급됐어요. 완벽한 준비였죠. 이제 한국 측 발표를 듣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에 한 남자가 올라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평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정장도 특별하지 않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국토교통부 도로관리 박민중 과장입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과장 고작 과장이 나와서 발표를 한다고요? 저는 본부 장급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이 사람 뭐 대단한 거라도 보여줄 건가? 줄리앙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회의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중 과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아주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색깔 유도선이라고 불러요.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바로 제가 어제 본 그 선들이었어요. 분홍색, 녹색, 노란색, 파란색. 보시다시피 우리는 도로 위에 색깔선을 그었습니다. 각 색깔은 목적지를 나타내죠. 운전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의 색깔만 따라가면 됩니다. 너무 단순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가 제 웃음을 멈추게 했어요. 이 시스템 도입 후 서울 주요 고속도로의 교통사고율이 31% 감소했습니다.
31%.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단순히 선을 그었을 뿐인데 31%나 감소했다고요. 또한 차선 변경 오류는 47% 줄었고 길 잃은 차량으로 인한 정체는 58% 감소했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튀어나왔어요. 모두 놀라운 수치들이었습니다. 저는 줄리앙을 봤어요.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줄리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통계 조작한 거 아니야? 어떻게 페인트 칠칠 몇 번 했다고 사고가 그렇게 줄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 모든 상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수십억 달러짜리 첨단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센서, AI, 빅데이터 그런 시스템들도 사고율을 20% 줄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색깔선이 31%를 줄였다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박 과장이 물었을 때 줄리앙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네, 유럽에서 온 줄리앙입니다. 솔직히 그 통계를 믿기 어렵습니다. 검증은 어떻게 하셨죠?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박 과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독일 DVER 교통안전 독립연구기관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예요. 여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영어로 된 보고서가 떴습니다. 진짜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독일 DVR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관이에요. 그들이 검증했다면 진짜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제가 자기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박 과장이 저를 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아, 미국에서 오신 제 크로노스 씨 맞으시죠? 유명하신 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유명하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질문에 답하자면 박 과장은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비밀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복잡한 내비게이션 안내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헷갈리는 표지판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색깔만 보면 돼요. 초록색이면 강남, 분홍색이면 인천. 그게 다예요. 하지만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운전 중에 운전자의 인지 부하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줄어듭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너무 간단했어요. 너무 명쾌했습니다. 그래서 더 믿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스크린에 어린아이의 그림이 떴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색깔의 선들이 구불구 그려져 있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고요? 박 과장이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그린 그림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7살이에요.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왜 도로는 다 회색이야? 색깔 칠하면 안 돼 하고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교통 전문가입니다. 20년을 이 일만 했어요. 복잡한 시스템을 연구했죠. 그런데 제 딸아이의 그 단순한 질문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크레파스, 7살 아이의 크레파스 그림. 그게 31%의 사고 감소를 만들었다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수천 시간의 데이터 분석, 수억 달러의 예산. 하지만 제가 만든 어떤 시스템도 이만큼 명확한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크레파스가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을 때 회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 빅데이터, AI 복잡한 알고리즘, 그게 크레파스보다 못하다고요?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DVR의 검증, 31%의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경험한 그 직관적인 느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제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됐을 때 저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어요. 류이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민중 과장이었어요. 아, 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발표 잘 들으셨어요?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류이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무시했어요. 네. 딸아이가 색깔 얘기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너무 단순해하고 생각했죠. 저는 교통 전문가인데 아이 장난감 같은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박 과장의 목소리에 진솔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 전문가들이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무슨 뜻이죠?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의 삶을 단순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술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었죠. 더 복잡하고 더 비싸고 더 어려운 걸 만들려고만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이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일 단순한 방법부터 시도해보자고.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요. 박 과장이 저를 봤습니다. 류이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 모든 믿음이 흔들렸거든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계시는 동안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박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복잡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형색의 선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줄리앙은 피곤하다며 호텔에 남았어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렌터카 직원이 물었습니다. 강남역 쪽으로요? 아, 지금 퇴근 시간인데 괜찮으세요? 많이 막힐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좋아요. 저는 일부러 가장 복잡한 시간을 골랐습니다. 진짜 상황을 보고 싶었거든요. 운전대를 잡았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긴장됐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낯선 도로를 운전하는 거니까요.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들이 가득했어요. 미국보다 훨씬 빽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어요. 그 선들을요. 분홍색 선이 제 왼쪽에 있었습니다. 표지판을 보니 인천공항 방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녹색 선은 강남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녹색 선을 따라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는데도 저는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색깔만 보면 됐거든요. 강남역 교차로가 가까워졌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복잡한 곳 중 하나라고. 실제로 봤을 때 저는 압도됐습니다. 8차선 도로가 여러 방향으로 갈라졌어요. 차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움직였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완전히 혼란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색깔 선들이 도로 위에서 춤을 췄어요. 분홍색은 왼쪽으로, 녹색은 직진으로, 파란색은 오른쪽으로. 각각의 차들이 자기 색깔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지휘자가 없는데도 모두가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색깔이 지휘자였던 거예요. 저도 분홍색 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차선을 바꿀 타이밍, 속도를 조절할 타이밍, 모든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판단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통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머리가 아파요. 여기서 차선을 바꿔야 하나, 저 차를 먼저 보내야 하나, 저 표지판이 맞나, 수십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색깔만 보면 됐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이게 답이었어.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들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어요. 더 정확한 안내, 더 상세한 지도. 하지만 그게 오히려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단순함. 그게 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다리 위에서 저는 차를 멈췄어요. 비상등을 켜고 잠시 쉬었습니다. 아래로 한강이 흘렀어요. 그리고 도로 위로는 색깔 선들이 흘렀습니다. 도시의 혈관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관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흐를 뿐이죠.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을 돌고 다시 돌아옵니다. 색깔 선도 그랬어요. 사람들을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집으로 안전하게 단순하게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게 뭐였을까요? 복잡함, 정교함, 기술적 완벽함. 하지만 정작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함이었습니다.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해보자. 제가 정말로 바뀐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감동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늘 저녁에 어디가 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줄리앙에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피곤해. 내일 발표 준비도 해야 하고 너 혼자 다녀와. 오히려 좋았어요. 이건 제 혼자만의 시험이었으니까요. 저는 렌터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껐어요.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계 음성이 물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찾을 거야. 저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가장 복잡하다는 곳을 골랐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 북부 분기점.
15개 이상의 갈림길이 얽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색깔선이 통할까? 해가 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어두워질 때를 기다렸어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시험하고 싶었거든요. 밤 8시쯤 분기점에 도착했습니다. 깜깜했어요. 가로등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차들의 헤드라이트만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곳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도로가 사방으로 갈라졌어요.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마치 미로 같았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표지판을 읽으려고 했지만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차들은 계속 달렸고 저는 뒤처졌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저는 급히 차선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첨단 기술이 뭐가 대단해? 지금 이 순간 아무 소용 없잖아. 내비게이션도 없고 휴대폰도 차 안 어딘가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한 명의 무력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에 뭔가가 비쳤어요. 붉은색, 선명한 붉은색 선이었습니다. 다른 색깔들보다 훨씬 굵고 훨씬 밝았어요. 마치 비상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본능적으로 그 선을 따라갔습니다. 논리가 아니었어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절박했어요. 살아남고 싶었어요. 붉은 선은 저를 인도했습니다. 왼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복잡한 길을 헤쳐나갔어요. 감사합니다.